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고어헤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슌스케, 로리트센, 베르슈에렌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브림하고 키톨라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데카니, 탱스테트, 에드바드센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바에텐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로테르담하고 고어헤드 이글스의 풀타임 경기력을 분석해본 결과 양팀 감독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즐겨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형태인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제노아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노아는 3-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속공을 주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직전 엘라스 베로나전에서 0-2로 패배하며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비티냐와 피나몬티를 활용한 제공권 중심의 공격 전개가 예상되지만 메시아스의 부재로 인해 말리노프스키의 롱킥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계속될 것이다. 수비에서는 바니의 부상으로 인해 바스케즈 보글리아코 드 윈터가 대체 중이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 로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소울레, 펠레그리니, 디발라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구사한다. 직전 유벤투스전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력 부재를 드러냈다. 특히 공격 자원들의 호흡이 맞지 않아 동선 혼란이 발생하며 제노아의 밀집 수비를 뚫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치니, 은디카가 이끄는 수비진은 견고하며 공중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제노아의 단조로운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다소 답답할 가능성이 크다. 제노아 역시 단순한 속공 위주의 전술로 밀집 수비에 집중할 것이며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할 확률이 높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개가 주요 전략이다. 최근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3-2로 패배했으나 대등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핵심 이선 스벤베릭의 부재로 인해 공격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이글레시아스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유효하다. 수비에서는 도밍게즈의 부상이 발생하며 대체 자원 스타펠트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수비 라인에 불안 요소가 있으나 바야돌리드의 단순한 역습에는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다. 바야돌리드는 산체스와 모로의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최근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7-0으로 패배하며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허점을 드러냈다. 산체스와 안드레 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공격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라타사의 결정력에 의존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보요모의 이적 이후 조직력에 문제가 생겼으며 제메르트 산체스 라인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셀타 비고는 공격 자원이 일부 결장했으나 바야돌리드의 엉성한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이다. 반면 바야돌리드는 부상과 이적으로 인해 전력이 약화되었으며 공격 전개에서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빌럼 대 발베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3-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칸바센, 산드라, 미어벨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보킬라하고 오스텐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자와다,
반 데르벤느, 클레오니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마가렛하고 니메이에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적인 수치로는 원정팀 발베이크가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개막 이후 풀타임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양팀 모두 동일하게 수비 지향적인 전술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굉장히 루즈하게 흘러갈 공산이 커 보인다. 금일 5번째 경기 아약스 대 위트레흐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크폼, 베르구이스, 린슨, 반덴 부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브로베이하고 테일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론슨, 로메니, 이크바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옌센하고 부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약스의 공격 전개 방식을 면밀하게 관찰해 본 결과 아약스의 에이스 베르구이스가 최후방 수비라인하고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에서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전방 공격수 아크홈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는 공격 패턴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홈팀 아약스의 공격 루트를 원정팀 위트레흐트의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손흥민과 메디슨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최근 뉴캐슬전에서 2-1로 패배했으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최전방 자원인 솔랑케와 히샬리송 이 부상으로 결장해 클루셉스키가 임시 스트라이커로 출전 중이나 공격에서의 기여도가 부족하다. 수비는 로메로와 반 더벤의 빠른 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웨데고르와 제수스가 부상으로 결장해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트로사르와 사카가 토트넘의 배후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며 하베르츠가 제로 톱 역할을 맡아 연계 플레이를 주도할 것이다. 수비는 가브리엘과 살리바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라인을 다소 낮추고 팀버와 화이트가 중앙으로 좁혀 수비의 견고함을 더할 계획이다. 토트넘은 공격에서의 부상 여파로 인해 득점이 어려워 보이며 아스날의 견고한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아스날은 측면 자원을 활용한 역습을 통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